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9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반부패 정책협의회라는 것이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좀 통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잘 이해를 못하겠다, 어디 뭐 화성에서 왔나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내로남불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현상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나 우리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떠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제도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착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이게 뭐 말꼬리를 잡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라는 건 검찰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공수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검찰에 반부패 시스템이 없습니까? 반부패부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반부패부 이전에는 특수부가 있었습니다. 특별수사부. 근데 그걸 없앤 게 누구죠? 본인이잖아요, 본인. 그걸 전국에 7개가 있었는데 3개로 줄였습니다. 특별수사부. 특별수사부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원래 반부패, 거기에 권력형 범죄나 아니면 뭐 고위공직자 범죄나 이런 것들을 주로 했던 겁니다. 그런 데가 바로 특별수사부였는데 그거를 반토막 내놓고 이름도 반부패로 줄여놓고, 자, 이제 반부패 시스템이 정착시키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수부 없애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여권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뭐 이리저리 압박을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줄여놨고 이름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특수부 없애더니 이번에는 특별수사단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세월호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6번째인가 7번째인가 재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반부패 시스템이 지금 엄연히 있는데 그걸 갖다 놓고 뭐 그걸 정착시키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잘 한번 보십시다. 지금 특수부가 언제부터 됐는지. 우리나라의 특수부 얘기가 맨 처음 거론되기 시작한 건 찾아보니까 적어도군요. 1949년 12월에 대검의 중앙수사국이라는 게 설치가 됐습니다. 왜 이런 게 설치가 됐느냐? 당시에 뭐 이제 건국 후에 얼마 안 됐으니까 뭐 헌병대니 뭐 이런 데에서 사람을 막 잡아다 고문치사하고 뭐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현직 검사가 즉결 처분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부 공무원들이, 당시에 이제 뭐 이인 법무부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미국에 파견합니다. 그래서 FBI를 보고 만들겠다고 한 것이 바로 대검 중앙수사국입니다. FBI가 뭡니까? 미 연방수사국 아닙니까? 그거 만들어서 대검 중앙수사국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제대로 되지도 않고 제대로 이제 설치도 안 되고 곧바로 6.25가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됐고, 공식 출범한 거는 5.16 이후에 61년 4월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2년에 이제 수사국이라는 것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그 후에 특별수사부, 이게 곧 특수부죠. 특수부로 이름을 바꿨다가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서 81년 4월에 중앙수사부가 된 겁니다. 대검의 중앙수사부. 그래서 한 32년 정도 지나다가 2013년에 대검 중수부가 없어졌습니다. 이 없어지게 된 계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하고 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함으로써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등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야당 아니었습니까? 야당이 집중적으로 중앙수사부 없애자. 그래서 없앴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는 2019년에 특수부마저 줄여놓고 반토막 내놓고 반부패부로 만들고 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1월 8일에 반부패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없앨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뭘 정착시키라는 것입니까? 아마도 염두에 둔 것은 공수처,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역할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공수처의 대부분의 수사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그걸 정착시키는 길이 이제부터의 과제라고요? 그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 황당한 일이죠. 이러니 제가 통역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만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수처가 무슨 기관입니까? 공수처가 예방기관입니까? 공수처는 수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생기면 국정농단과 같은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얘기죠. 국정농단과 같은 일이 생기면 그걸 수사해야 되는 곳이 공수처입니다. 예방기관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캠페인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도대체 공수처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길래 이런 발언이 나오는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방기관은요, 또는 수사기관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에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특별감찰관제입니다. 특별감찰관제를 공약을 했죠. 공약을 해서 실제 2014년에 특별감찰관이 제가 신설이 됐고 2015년 3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수 감찰관을 초대 감찰관을 임명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수석급 이상, 그 다음에 대통령의 친인척의 여러 가지 비리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감찰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에는 예방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제라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중요하죠. 누구를 자기 편 특별감찰관제로 임명해 놓으면 이건 있으나마나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법을 보면 15년 이상 검사, 판사, 변호사를 지낸 사람 가운데 3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명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 바로 맹점이 있습니다. 제가 공수처에 관해서 몇 차례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공수처장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 그걸 어떻게 배제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낸 안에 보면 7명의 추천위원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뭐 법원 행정처장, 법무차관 뭐 이런 사람들이고 1명은 변협이 추천한 사람이고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죠.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에 의해서 추천받은 사람, 법원 행정처장이나 법무차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기 3사람, 그 다음에 여당 2사람, 여당이 1사람이든가요? 뭐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거기에다가 변협 추천한 사람은 중립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2명은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데 야당은 1명은 한국당이고 1명은 뭐 바른미래당이 추천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른미래당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손학규 대표 같은 사람이 만약에 추천한다고 한다면 아마 친여성향의 추천 의원을 선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실제 반대할 사람은 중립적인 사람 1사람과 반대할 사람은 한국당 1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립적인 변협 추천 의원은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7명 중에 6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얼핏 보기에 야당이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맹점이 있습니다.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합의가 안 되죠. 이게 대부분의 경우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 한 사람, 한국당이 추천하는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대통령 누구 임명하죠?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이 임명하죠.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추천부터 대통령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맹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면 다른 방식의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권은희 의원 안은 그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낫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국회에서 한국당 뺀 여야 4당이 모여가지고 선거법 힘으로 밀어붙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또 공수처장 임명 가지고서 또 어떤 협상 뒷거래가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에 공수처장을 가지고 뒷거래가 있으면 그거는 대통령의 보위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보위부는 만들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자, 이제 그런 것이 맹점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검찰 빼고 반부패 시스템이 없느냐? 왜 없습니까? 어저께 바로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기관장이 33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직접 간접적으로 다 반부패 시스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제가 몇 가지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행정부에 대한 반부패 시스템, 감사원 있죠. 경찰 있죠. 경찰 수사기관 아닙니까? 온갖 비리와 이런 거에 고소고발뿐만 아니고 그 부분과 관련한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기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 경찰입니다. 그 다음에 군에 관해서는 안보지원사가 있습니다. 과거의 국군 기무사. 여기서 또 군에 관한 감찰과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청와대 수석급과 대통령 친인척에 관해서는 특별감찰관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이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는 것도 활용 안 하면서 뭘 새롭게 만들자고 합니까? 자, 입법부를 감시하고 사법부를 감시하고 하는 직접적인 건 자기네들의 자체 감찰실 이런 거 외에는 없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저는 충분히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언론은 뭐 정부 기관 아니지만 시스템상으로는 언론도 감시 역할을 합니다. 거기다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또는 각 부서에 전부 다 감찰관실 있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 등록, 그 다음에 뭐 이리저리 고발이 있으면 뭐 계좌 같은 것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임의 제출이라는 형식이지만 이것도 반부패 감시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대통령은 반부패 시스템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청와대 특별감찰관 그 사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명하면 청와대 수석급 감시 대상이 되고 대통령 친인척 감시 대상이 되겠죠. 문다혜 씨가 태국으로 간 이유가 무엇인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살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간에 이런저런 소문이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임명이 됐다면 그 특별감찰관은 문다혜 씨가, 대통령의 딸이 왜 태국에 가서 사는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렇게 태국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 번쯤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 결론이 뭐가 나왔을지는 모르겠으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의 반부패 시스템 엄청나게 많습니다. 있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전부 봐주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데서 공직자 재취업 문제 논의하면 뭐합니까? 자기들끼리 다 봐주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헤드를
누가 임명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반부패 시스템 100개 있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서 하면 이 반부패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동은 하죠. 야권 사람들에 대해서만 작동합니다. 여권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반부패 시스템, 부패는 야당과 관련해서 부패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여당과 관련해서 부패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국가 예산을 누가 주무르죠? 이건 얘기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시스템을 잘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반부패 시스템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뭘 또 만들자고 합니까? 대통령의 친위 부대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까? 있는 제도, 있는 반부패 시스템을 기능을 적어도 한 90% 내지 100% 활용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바로 국정 철학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없는 거 다시 만들어서 또 그거 허수아비 만들려고 지금 공수처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국정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부터 잘 정비하지 않으면 임기 후반기가 암담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